진짜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처럼 완전 통합 문제 그 책임 소재를 약간 희석시키거나 분산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 정치 전략적인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것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완전히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 도민의 뜻을 모아서 전북 발전에 좋은 기회를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그것을 오히려 가로막는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 용인 반도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에 최근에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를 할 때부터 윤석열 정권의 환경부 장관이 기후댐을 만들어서 기후댐을 추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정감사 그게 뜨거운 쟁점이 되는데 그 기후댐을 만드는 이유를 쭉 살펴보니까 그 용인에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히 컸다. 그리고 그걸 그때 양구의 수입천댐인가요? 그거를 만드는데 아마 1억 톤 정도 된다는 규모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막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왜 추진하는가 이걸 살펴보니까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물이 부족하니까 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뭐 기후 문제도 가뭄 문제도 있겠지만 그 말하자면 댐을 만들어서 물을 공급하려고 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제가 전기 문제나 이런 문제는 깊이 있게 고민을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상임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그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대책위가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 전북만 해도 지금 전주, 익산, 군산만 빼고 전북 전체가 지금 송전탑 반대 건설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남, 전북, 충청도, 경기도까지 이게 되어 있고 전국적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당연히 우리 지역 완주도 포함되고 우주지난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이 와서 이 말하자면 송전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수많은 간담회를 하고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용인에 있는 그 반도체 클러스터에다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그 여러 가지 법안도 만들어서 발의도 했고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에너지 분야가 우리 기후 이제 말하자면 환경노동위 합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명칭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전기 문제를 다시 이제 상무위원장 입장에서 전기 문제를 다시 살폈죠. 다시 살펴보니까 역시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재생에너지를 탄소중 기후위기,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이 정말 중요한데 이 에너지 전환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분산에너지 체계에 맞는 송전 시스템, 이걸 바꿔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한 결과 아닙니까? 그 에너지 지산주소 정책 얘기한 거예요. 에너지 지산주소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 그걸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전기가 뭐냐면 전기가 생산되는 곳에서 소비하자는 것이 그 말의 뜻인데 근데 용인에다가 전기를 이렇게 보내는 것은 그 원칙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원칙을 그냥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전국에다가 촘촘하게 송배전만 결합되어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자. 그리고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차등해서 실시하자. 그렇게 해서 그 에너지 전환을 이루면서 국가 균형 발전도 이루자고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비추어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기를 이렇게 결국 끌고 아래에서 끌고 올라가 송전탑 채워서 갖고 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아까 반대대책의 문제, 국가의 정책 방향 이런 측면에서 이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제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선거를 염두에 둔 이런 주장으로 하는 것은 그리고 그래서 만약 그것 때문에 우리 도민이 말하자면 이런 문제가 의견이 분열되면 전국이 발전할 수 있는 진짜 좋은 후기를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질문드리는 게 아까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을 때 운수본부하고 전력본부 있잖아요.
보니까 폐비 들어가는 경우에 유독가스와 또 케미칼적인 리스크가 또 충분히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아마 용인이나 경기 쪽에서도 이렇게 민비하고 캠피가 지금 결합되어 있는 지금 이슈예요. 네. 그럼 용인 쪽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할 건데 오히려 그 첨단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적인 것만 부각을 시켜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안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논란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래서 지금 그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시죠? 오히려 그 이슈를 키워서 뭔가를 지금 잠재우려고 하는 거다라는 어떤 또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사실 그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국가적으로. 왜냐하면 대한민국 수출의 약 4분의 1 정도가 이 반도체 수출이거든요. 올해는 아마 30% 정도 비중을 차지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용인이라는 곳에다가 딱 거기다가 몽땅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아까 용수 문제, 전력 문제, 방금 전문가 얘기하는 것처럼 유독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뭐 그런 문제, 그다음에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게 이제 그냥 완전히 반도체를 폭삭 망할 수가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 전부 다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의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잘 발전시킬 건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다 이제 덧붙여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어떻게 완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관점도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 속에서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거냐. 항상 하는 게 이번에도 말다시피 바로 기사님 말다시피 새만금에 우리가 재생에너지 만들기로 하고 개통 연결하고 그랬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전남하고 경제하는 과정에서 다 기업은 삼성, SDS, 해남으로 가고 부산에 특구 지정 안 되고 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내부조사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들,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되니 이런 걸 다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수도권에서는 그런 생활고에는 과연 전력이 가능하냐 바로 그런 그 문제는 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현재 그 새만금에는 해상풍력 4기가, 그 다음에 태양광 3기가, 육상수산 포함해 3기가 해서 약 7기가 정도의 그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이 되어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만약에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아마 그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농생명 용지를 영농용 태양광으로 바꾸게 되면 상당 정도의 그 재생에너지 발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용지도 바로 재생에너지를 발전하게 되면 추가로 약 한 4기가 정도의 발전이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지금 그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개통 연결이 이제까지 불투명해가지고 사실 발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통 연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그 군산 김제 부안에 300메가를 하는 그 효성 같은 데가 컨소시엄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착공을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개통이 언제 연결될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여서, 그래서 지금 근데 제가 관련 상임위원장으로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게 이 개통 연결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한수원, 그 다음에 뭐 서남군청, 그 다음에 기후부 등등 유관기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협의된 거는 29년 12월까지는 늦어도 개통 연결할 수 있도록 한전이 준비를 한다. 이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기 공급이 즉시 이제 가능할 거다. 바로 착공을 하겠죠. 그러면 29년도 정도 되면 새만금은 아까 말했던 그런 전기 공급이 개통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아까 영농형 태양광을 검토 중에 있는데 만약에 재생에너지 발전이 거기가 하는 걸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허용이 되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새만금은 적어도 재생에너지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수 문제도 용담댐물을 활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땅 문제도 새만금과 인근 뭐 이런 새만금, 김제라든가 또 익산, 두루 이렇게 여러 지역을 보면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
입지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전함 통합을 얘기하면서 대통령한테 그 삼성의 그 반도체 위치가 아니라 그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때 위치를 하게끔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지금 현재 용인에 들어가는 그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걸 받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좀 아니라고 쉽게 접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광주 전남의 경우에도 그 용인에 버금가는 클래스 반도체 산업 이거를 유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북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통합 문제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산업 발전과 어떻게 연결될 거냐 하는 것들이 대단히 가장 중요한 숙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원택 의원이 입장문을 내면서 전전도 통합과 관련해서 후보, 도지사 당선 후보 나서는 분들과 토론을 열자, 토론을 한번 하자 이런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어떤 부분에 어떤 입장으로 가능하십니까? 어떤 입장? 그 문제는 전주안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북 전체의 균형 발전과 번역된 균형 발전과 이런 맥락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삼성전자의 경우에 지난달에 부진의 계약이 수리를 했고요. 소송부사는 지금 협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이미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하여간 뭐 그거는 저는 이제 기업이 판단하는 문제라고 봐요. 그거는 뭐 다만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문제가 몇백 조, 예를 들면 양쪽을 합쳐갖고 1,000조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이고 예. 1, 2년 만에 이게 되는 사업이 아니고 20년에 걸쳐서 될 수 있는 사업이고 폐부를 한 번에 짓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하나 짓고 또 몇 년 지나 또 상황 봐서 또 짓고 또 짓고 이렇게 해서 3, 4년 단위로 이렇게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장기적으로 이런 물이라든가 또 전기라든가 다른 측면의 리스크 요인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업이 알아서 결정을 내릴 것이다. 좀 전에 그 교통연결 말씀하셨는데 사실 발전 사업이라는 거는 민간 사업자가 있어야 또 가능한 거잖아요. 그 교통연결만 되면 다 되는 것인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그뭐 수상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 발전 사업자들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수상태양광이 2.1기가인데 지금 이제 1단계가 1.2기가, 그 다음에 2단계가 0.9기가 돼 있는데 1.2기가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뭐 아까 말했던 효성하고 컨소시엄 300메가 또뭐 새만금천인가 뭐 새만금천 개발하면서 전북도 등등 이렇게 한수원 해가지고 그 발전 사업자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 동시에 해야 되느냐 먼저 준비되는 것도 할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때문에 좀 늦어진 문제가 있고 그것은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원래는 한수원이 이 개통연결 문제를 책임지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발전한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비용을 분담한다 이런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알다시피 뭐 수상태양광 등등 반도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해 수사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개통연결 한수원이나 이런 쪽에서 개통연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전체 동시 작동하고 연계시키면서 전체적으로 늦어졌죠.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그러면서 또 새만금 기본계획 이것도 좀 변경되는 문제도 있었고 그래 진척이 안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계속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고 이재명 좀 들어와서 지금은 그분들 얘기가 개통 문제만 연결이 되면 개통 문제만 확실하게 연결된다. 이거만 되면 착공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관련 기업들하고 다 간담회하고 어려운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그래서 개통 문제를 좀 시급하게 빨리 한전이 대책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된 거는 이재명과 들어와서 이제 서해안에 HVDC 그거를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수상탄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변조소까지 끌고 가지 않고 저쪽
그럼 변선소로 끌고 가는 계획을 좀 바꿔서 변환소를 만들고 그 변환소에서 다시 이제 이쪽 변전소로 끌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바꿔서 좀 빠르게 그 한전이 이제는 한전 개통을 연결하는 걸로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하여간 29년 12월까지는 개통 연결하는 걸로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 발전하는 거는 민간 사업자들이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분들이 그 시장 태양광에 대한 부분이고 풍력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풍력에 대한 부분은 이제까지 크게 쟁점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뭐 저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순환국을 이전하더라도 유령 문제, 또 공급망, 상승 세계 모두 가능하다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뭐 그걸 지금 딱 지금 가는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법안을 최근에 내는 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전기요금 차등제 그거를 빠르게 시행하는 것. 아까 말씀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따르는 거, 개통 연결하는 이걸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전기요금 차등제를 빠르게 시행해야 됩니다. 지금 물론 정부에서는 관련 법이 있죠. 지금 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르면 전기요금 차등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 규정이 있고 정부에서는 그걸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전기가 생산이 되고 개통이 연결이 되고 거기에 산업단지를 지정해야 되겠죠. 아리백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기업이 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이제 그 다음에는 기업이 와야죠. 기업이 올 때 그냥 오는 건 아니고 기업이 올 때 전기요금 싸게 해줄 수 있도록 전기요금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되겠죠. 전기요금 싸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인허가조차 간소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온 기업들이 직원들이 많이 있을 때 정규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 정규 여건 그걸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느 하나만 갖고는 안 되고 종합적인 패키지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법안 발의한 게 일종의 아리백법인데요. 재생에너지 기반 자립도시 조성 및 발전을 하는 법률을 발의를 했는데 그 법이 그 법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하고 개통 연결하고 산업단지 만들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규 요건까지 같이 만들어주는 것과 관련된 그런 법안입니다. 그런 제도적인 준비를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지금 그 사이에 우리가 송영탑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전기를 보내는 경우가 그 사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때는 저번에 김관영 목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받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산된 전력이 그쪽으로 가는 데까지 여러분 통행료 같은 거를 받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것도 뭐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를 생각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고요. 제가 그 송전탑 반대대책 분들하고 수차례 간담회도 토론을 했는데 제가 혼났어요. 그 얘기했다가 그 뭔 얘기냐면 이것을 해결하는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송전탑 건설을 최소화하는 거. 최소화할 수 있으면 최소화하는 게 좋다. 근데 그거는 에너지 지산주소 원칙하고 연결된 거예요. 에너지 지산주소를 하면 건설을 아무리 최소화되겠죠. 두 번째는 그래도 꼭 필요할 수 있죠. 꼭 필요하면 입지 선정 절차, 입지 선정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가장 피해가 적게, 피해가 적은 방식으로 환경과 건강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피해가 적은 방식을 노선 결정해야 된다. 그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리고도 이제 간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 송전탑과 송전선이 지나가는 지역은 피해를 보기 마련이니 그쪽 분들에게 이제 이익이 상생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죠. 이익 상생되는 하는 방법 중에 아까 말한 저는 이걸 개통연금이라고 저는 이미 표현했습니다. 햇빛연금, 바람연금, 개통연금이라고 표현했는데 개통연금 같은 게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송전탑 반대대책이 하는 저분이 반대대책이 준비를 하신 말씀이 2번, 3번에 얘기할 것이 없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1번인데 뭔 소리냐 이렇게 하고 혼났습니다. 사실 그 말씀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측면에서 보고 그리고 올라가는 근본 원인이 그 용인의 그거를 공급하기로 가는 건데 그게 에너지 정책 방향과도 안 맞고 국가경제 발전도 안 맞으니까 사실 논리적으로 그분들 말씀이 맞죠. 이거 그만할까요? 네, 고맙습니다.